자, 이번에는 키보드 입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한 4장까지가, 가장, 4장까지가 어떤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기본, 혹은 원리, 뭐 이런 내용들이 주요 내용이었고요. 이제 5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담기냐면, 이제 조금, 좀 윈도우 프로그래밍다운 프로그래밍 하기 시작할 텐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키보드에 대해서 먼저 다루게 될 겁니다. 여러분 책으로는 135페이지가 되고요. 이 키보드하고 이제 이거하고 더불어서 이제 마우스가 있지요. 그 PC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어떤 입력 장치죠. 입력 장치.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의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컴퓨터한테 명령이 되는 그런 장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사람이 입력하는 장치다. 그래서 휴먼 인풋 디바이스라고 그래요. 휴먼 인풋 디바이스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HID 이렇게 말을 하죠. 휴먼 인풋 디바이스이고, 이 중에서도 얘네 둘이가 키보드하고 마우스가 가장 대표적이죠. 물론 이 둘 중에서도 가장 우선하는 건 역시 키보드입니다. 전통적으로는 키보드가 가장 중요하게 사용이 됐었는데, 그러던 것이 이제 윈도우라는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이 나오면서, GUI라고 부르죠.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GUI라는 환경이 나오면서부터 마우스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았죠. 요즘은 참고로 이 마우스의 연장선으로 가는 거는 터치패드라든지, 키패드라든지, 키패드가 아니라 터치패드, 노트북 같은 데 그런 걸로 많이 돼 있죠. 트랙볼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터치 스크린도 사실은 마우스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그따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키보드가 가장 기본이 되는 휴먼 인풋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키보드가 발생시키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키보드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키가 눌렸다. 그리고 다시 떨어졌다. 그래서 메시지 이름도 WM 키가 다운되었느냐 아니면 업되었느냐. 아이고, P입니다. P. WM 키 다운이냐 키 업이냐, 요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키보드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일반 키보드가 있고요. 이거 말고 요 앞에 이제 시스가 붙어서 시스템 키보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키보드 중에 시스템 키보드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Alt 키하고 F10 키예요. Alt하고 F10 키입니다. 그래서 이 두 키들은 좀 특수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키보드라고 보지 않고 시스템 키라는 어떤 좀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발생되는 메시지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게 다는 아니고요. 이게 다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보다 이제 조금 진보된 메시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얘네들은 말 그대로 진짜 키가 눌렀다. 어떤 키가 눌렀다 그런 거, 물론 그 정보는 있는데, 이게 이제 알파벳이 눌렸는지, 어떤 특수문자가 눌렸는지, 아니면 제어키가 눌렸는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좀 없어요. 그런 걸 다 합쳐서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소위 메모장에 입력하는 어떤 문자, ASCII 코드의 값이 해당되는 게 발생했을 때는, 그런 키가 눌렸을 때는, 이 메시지들과 더불어서 여기 하나가 더 전달이 돼요. WM 캐릭터, 줄여서 CHAR까지만 표현합니다. 그래서 WM 캐릭터 메시지가 같이 전달된다. 근데 이 메시지는 메시지 루프에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트랜슬레이트 메시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 함수가 호출되면 그러니까 그 함수가 결국 이 메시지를 발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눌렸는데 어떤 키가 눌렸나, 어떤 키가 떨어졌나 봤더니 그게 알파벳 키더라, ASCII 코드가 있는 키더라. 그러면은 저걸로 변환이 돼서 전달이 다시 됩니다. 이제 그렇구나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를 좀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그 예제 딴 건 없고요. 예제 이름은 이제 키 무브 해서 만드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이제 on key down 메시지 핸들러 등록해서
적절한 이제 코드를 넣어주는 거지. 그런 예제인데요. 또 이제 좀 간단하게는 하나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새로 만드실 때는 프로젝트 이름은 이렇게 해서 만들게요. 프로젝트 이름은 여러분 책 그 136페이지에 나와 있죠? 146페이지에 키 무브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가장 이제 표준이 되는 MFC 기본, 아이고, 이건 또 광고가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 버렸네요. 이런. 예, 키 무브, KY, MOV, 키 무브에서 만드십시오. 그래서 MFC 응용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만드시는데, 이거의 특징은, 프로젝트의 특징은, 싱글 도큐먼트 인터페이스고요. 한국어 유니코드 다 쓰고, MFC 표준의 윈도우즈 기본형 원형, 요거 씁니다. 다른 거는 이제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대로 넘기시면 돼요. 넘기시면 되는데, 다 넘기시다가, 나중에, 여기 클래식 메뉴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킹 가능한 클래식 도구목을 쓰겠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 헬로 MFC 때도 결국 이렇게 만들었죠. 앞으로 나중에 피처팩을 다루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예제로 만들 겁니다.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거기 이제 그 137페이지의 스텝 1부터 쫓아가면서 그대로 만드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스텝 1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뷰 화면이, 뷰 있죠? 여기 클라이언트 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일단 프로젝트를 빌드 하셨을 때, 요 클라이언트 여기 있죠? 요 하얀 부분, 여기입니다. 자, 저기다가 어떤 차일드 윈도우를 하나 만들어낼 거예요. 차일드 윈도우를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다가 이제 멤버로그 차일드 윈도우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쯤이, 뭐 아무데나 좀 써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한 요 정도 즈음에다가 쓰겠습니다. 차일드 윈도우는 c윈드 객체고요. c윈드 객체고, m_w_n_d 차일드. 요렇게 선언을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스텝 1이죠. 스텝 2는, 이제, 요렇게 하셨으면 일단 저장을 하시고요. 스텝 2는 뭐냐면은, 이 뷰 윈도우가 생성되는 시점에 이 차일드 윈도우를 생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뷰 윈도우가 생성되는 시점, 그거 언제입니까? WM 크리에이트 메시지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뷰 윈도우에 대해서, 아이고, 속성을 눌러야 되는데, 잘못 눌렀네요. 메시지 중에 WM 크리에이트 메시지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on create 함수가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그 차일드 윈도우를 생성하는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스텝 2가 되겠죠? 그래서 스텝 2, 138페이지처럼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WND, m.wnd child에 대해서 create 메소드로 콜을 하시면 돼요. create를 호출을 하는데, 그 언더바 t나 거기 텍스트, 책에 나온 텍스트나 뭐 같은 겁니다. 이제 static, 클래스는 static 클래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뭔가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뭐, 키모브, 뭐,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윈도우 스타일을 정의를 하셔야 되는, ws child. 자식 윈도우라는 뜻이죠. 그럼 ws 비저블. 비저블 어떤 의미죠? 화면에 보이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ws 보더. 보더 테두리가 있는 거 뭐 그렇게 하겠다. 윈도우의 크기를 이제 좌표를 명시를 하셔야 되는데 100에 100, 100, 100 그리고 그 오른쪽 하단 좌표는 200에 200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부모 윈도우는 this 그러면은 뷰 윈도우에 대한 포인터가 되겠죠. 그 뷰 윈도우가 부모가 되고 이 윈도우의 아이디는 1, 2, 3, 4다. 이건 임의로 제가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실행이 되고 요 윈도우 차일드 윈도우죠. 요게 만든 건데 여기 하나 기억하실 때 여기 좌표 있죠. 100에 100, 200에 200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100에 100이냐면 여기 왼쪽 요 무속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에 100이에요.
그럼 얘는 200에 200이에요. 그러니까 윈도우, 이 차일드 윈도우의 폭과 높이는 각각 100픽셀, 100픽셀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참 아쉬운데 책에 오타가 또 있습니다. 이 오타도 그 네이버의 그 카페 아이디 칵이닷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스텝 3번에 이거 나중에 개정판을 내든지 저기 하면은 이거 고쳐서 나갈 겁니다. 지금 초판을 사신 분들은 거기에 지금 스텝 3에 138페이지에 그 3단계에 보시면 WM 키 다운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키 무브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WM 키 다운이 맞습니다. 근데 뷰 윈도우에 자, 속성에 가셔서 메시지를 넣으시는데 WM 키 다운을 넣으셔요. 키 다운 요거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 시스템 키 이외의 키 Alt랑 F10 말고 딴 거 있잖아요. 그거 눌렀으면 나타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등록을 하시면 이와 같이 메시지가 이제 핸들러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어떤 정보를 코딩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내용이 뭐가 좀 되게 많죠. 예,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직접 다 입력을 하면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예, 여러분 일부만 주요한 것만 제가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제 코드를 뭘 넣으시냐면 자, 이런 코드 넣어주셔야 되죠. 이런 코드. 예, 이런 코드 넣어주셔야 돼요. 이런 코드. 근데 제가 요거를 예, 그냥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예, 제가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주석 유지하지 마세요. 이런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이 내용들을 제가 좀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 아이고 이거 복사해서 넣으면 또 여기 이런 게 생기겠네요. 예. 그래도 간단히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좀 넣는 게 빠르겠죠? 예, 요거는 제가 좀 지우고 예, 뭐 요런 코드가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죠? 요걸 일단은 다 넣어놓고 봅시다. 다 넣어놓고 볼 텐데 이게 뭐 하는 코드인지를 이제 보시면 되게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뭐 사실 뭐 별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행번호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죠. 근데 요거 빌드에서 딱 보시면은 별 내용은 없습니다. 별 내용은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키보드를 이제 화살표 키 있잖아요. 왼쪽 오른쪽 눌러보시면 윈도우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죠? 위아래는 안 움직이지만.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 키보드 눌러서 요 차일드 윈도우 움직이자는 거거든요. 움직이자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핵심을 좀 잠깐 내용을 좀 보시면 코드에 대해서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잘 차근차근히 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이 on keydown 함수 wm keydown 메시지에 대한 핸들러 함수죠. 그래서 이걸 메시지 맵을 쭉 올라가서 여기 한번 보시면 이런 게 써 있어요. 그죠? 예, 이런 거 on wm keydown 저런 매크로가 추가됐네요. 저거에 대한 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뭐 요 윈도우 생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아실 테고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 C 포인트하고 C 렉트 이제 클래스가 나오는데 별거 아니죠. 이건 XY 좌표 조정하는 거고 몇몇 메서드가 이제 한 번에 추가된 뭐 그런 클래스가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122번에 보시면 차일드 윈도우의 두 좌표 정보.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스크린 기준 좌표를 알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get window rect라는 cwind 클래스의 메서드인데 이 함수를 호출하시면 현재 이 차일드 윈도우가 위치한 좌표, 그러니까 왼쪽 상단, 오른쪽 하단 좌표를 여기에 저장을 해줘요. 자, 다시 합니다. get window rect 함수는 현재 이 윈도우의 왼쪽 상단, 오른쪽 하단 두 좌표 정보를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인자로는 그 렉트 구조체의 주소가 넘어가야 되는데 시렉트하고 렉트 구조체하고 호환이 돼요. 예. 그래서 이걸 넘기면 중요한 게 이게 누구 기준이라고요? 스크린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스크린 기준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예. 스크린 기준이라는 것이 요런 의미가 있어요. 예. 요런 의미가 있습니다. 색깔이 빨간색이니까 좀 바꿀게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좌표가 지금 요 그림이 어디냐면 여러분 책에는 그리고 참고로 요것도 지금 우타랑 관련이 있는데 하여튼 그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림 5-3인데 윈도우의 이제 좌표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선이 모니터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 왼쪽 있죠. 저희가 좌표가 0,0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좌표가 요 방향으로 이제 증가, 요 방향으로 증가인데 요 수평은 X축이고요. 수직은 Y축입니다. 근데 값이 0에서 밑으로 갈수록 증가하지요. 예, 일반적으로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 2차원 그런 모양상은 틀리죠. 그때는 이제 Y가 위로 갈수록 증가했는데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위가 값이 0,0이면 밑으로 갈수록 감소하게 마이너스 값이 아니라 증가합니다. 그래서 모니터 제일 상단 여기를 A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차일드 윈도우 우리가 이제 키보드를 누르면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윈도우가 그죠? 근데 이 윈도우가 실제로 있는 좌표 C가 있고 D가 있잖아요. 이 C와 D의 스크린 코디네이션 좌표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 모니터 선 끝까지 있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300픽셀이고 요 위에가 250픽셀이라고 한다면 이 왼쪽 상단 좌표가 얼마? 300, 250이 리턴 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생성하실 때 좌표를 어떻게 줬어요? 100, 100이었죠? 그 오른쪽 하단은 200에 200이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좌표 C와 D는 이 차일드 윈도우의 부모인 뷰 윈도우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게 100이고요. 그죠? 이게 10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윈도우 기준으로 봤을 때 100이고 요거는 마찬가지로 부모 윈도우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200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쵸? 예, 그래서 좌표 체계 코디네이션 얘기가 나오면요. 일단 기준이 딱 두 개입니다. 스크린 코디네이션 좌표 그랬고 윈도우 이거 모니터 화면 좌표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기준이 있어요. 여기서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요 화면 있죠. 자기 자신 요거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 좌표 그러니까 이 좌표 C도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죠. 부모 윈도우 기준에서는 100에 100이고요. 스크린 기준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300에 250이 되죠. 이 둘 간에 서로의 변환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윈도우 좌표를 알아내는데 이걸 스크린 기준으로 알아내요. 그런 다음에 스크린 기준으로 알아낸 좌표를 누구 기준으로 바꿉니까? 스크린 또 클라이언트 함수로 호출하셔가지고 뷰 윈도우 기준 걸로 바꿔요. 그러니까 윈도우에 여기 좌표가 처음에 여기 넘어올 때는 어떤 게 넘어오겠어요? 300에 250이 넘어오겠죠. 그죠? get 윈도우 렉트 하시면 왼쪽 상단 좌표가. 그런데 이걸 스크린 기준으로 된 거, 모니터 기준으로 된 걸 클라이언트 기준으로 바꾸시면 어떻게 되겠다? 예, 100에 100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때 이제 VK left라고 했는데 요 스위치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여기서 N 캐릭터 값이 뭐냐면 on keydown, WM keydown 메시지의 핸들러의 첫 번째 인자로 전달된 값이에요. 근데 이 값을 잘 보시면 여기에 어떤 키가 눌렸는지 값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 키 값을 보시면 여기 이제 저 키 값이라는 게 참고로 버추얼 키 코드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VK 어떻게 뭐라고 나가는데 여기 결국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떤 상수입니다. 1바이트짜리 상수고요. VK left면 화살표를 왼쪽 화살표 말하는 거고요. right면 오른쪽. 예. 무슨 의미인지는 명확하게 이제 아시겠죠. 어떤 키가 눌렸느냐에 따라서 이 좌표 있죠. 예, 스크린 기준으로 알아낸 거 뷰 윈도우 기준으로 변환한 다음에 왼쪽 키 눌렀으면 좌표를 X좌표를 10을 빼요. 오른쪽에 눌렀으면 10을 더하고 그런 다음에 예, set window force라는 CWND 클래스의 메서드가 있습니다. 예, 요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차일드 윈도우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차일드 윈도우 위치를. 예.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이게 첫 번째 인자는 윈도우를 위치를 바꾸고 나서 Z 오더를 어떻게 할 건지 그 윈도우 이제 오더 순서 값을 명시해 주는 건데
윈도우 탑이다 그러면 이제 맨 위로 올라오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 필드 값을 쓸 거냐 말 거냐 이게 의미가 있는데 마지막 인자로 어떤 플래그들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은 no 지워도 그랬으니까 이 값은 사실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널 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좌표가 두 개가 나왔죠.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인자는 각각 좌표하고 폭과 높이예요. 좌표, 폭과 높이. 그러니까 이 좌표 기준 아까 뭘로 바꿨습니까? 스크린 기준으로 알아낸 그 좌표, 그죠? 그걸 다시 클라이언트 기준으로 바꿨죠.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누구? 예, 그 차일드 윈도우의 부모인 뷰 클래스 기준이고요. 그렇게 바꾼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치를 좀 바꿨죠? 어떤 키가 누르냐에 따라서 그 위치로 윈도우를 이동시켜라. 사이즈는 어떻게 해라? 노 사이즈. 여기 0이잖아요. 그 윈도우 옮기고 사이즈 0으로 하라는 거냐? 아니고요. 노 사이즈 플래그를 주시게 되면은 윈도우의 크기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코드 내용을 보시면은, 예, 코드 내용, 요게 이제 요런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지금 그 스텝 3까지 작성한 코드의 의미가 어떤 건지는 이제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키보드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예, 어떤 의미인지 더 명확하게 잘 아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 책 140페이지에 보시면 그 맨 첫 줄에 오타가 나와 있어요. 역시 그 아이디 카기다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데 예, 뭐 했어도 알아야 합니다. 그 그림 5-4라고 되어 있는데 5-4가 아니고 5-3이 맞습니다. 예, 그 그림 5-3은 그리고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5-3이라고 고쳐주시고요. 아마 예, 새로 책이 나가면 예, 거기는 반드시 고쳐져 있을 겁니다. 지적해 주신 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씩 지적해 주실 때마다 예, 책이 더 발전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든 예, 꼭 이렇게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표현을 할게요. 꼭 문제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예, 내용을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스캔 코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 쉬었다가 예, 나머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